네, 오늘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훈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냈죠. 네. 전국이 개최를 이제 막아달라 그런 건데 사흘 전에 냈었던 이제 가처분 신청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국위가 5일 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국위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뭐냐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당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러한 당원을 고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소급 적용을 한다면 당은 비상 상황으로 돼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원 당규에 맞는 절차적인 합법성을 지닌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것을 좀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헌 개정을 막기 위해서 정국위에 대한 그 소집을 금지해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당원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개정 자체를 막겠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5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의 개최를 이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기존의 가처분 신청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법원이 신문기일을 좀 당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이제 가처분을 이제 신청한 셈이 됐는데 이걸 따로따로 판단을 할지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청해서 전국이 열기 전에 전국이 자체를 막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 칼럼에 일화처럼 전해진 얘기가 있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됐잖아요. 비대위 구성하면 이거 가처분 신청 바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밝혔다 그래요. 당에서 좀 당황을 했죠. 당황해서 지금 비대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한 30분 정도 최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최 의원이 30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도 무슨 말 하는지 난 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이 받아들일 때에도 지금 당이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국위를 통해 당헌 개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을 해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은 계속 비상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추석 전에 빨리 당이 안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금 수렁에 빠지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바른 길로 가는 거냐?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이 뭐 1, 2년 후든 선거 때가 오면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은 그렇게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박정아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국위를 못 열면 비대위를 못 띄우지 않냐, 그거에 대한 플랜 B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번에는 기각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만으로 이 상황을 지금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좀 빨리 합리적인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이 법원이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2차, 3차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지금 이제 이 당내에서도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당내에서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 것들은 다 기각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병수 의원이나 아니면은 최재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 인용될 가능성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플랜 B가 만약에 없다면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이 대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원 당규상 어떻게 되냐면요.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비대위 출범 전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제 비대위원회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또 받아들여졌는데 원내대표직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거든요. 네. 김용태 최고위원이에요. 그럼 김용태 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 혹은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체제 하에서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 체제를 다시 꾸리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체제로 당을 수습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되면은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한 3년 아니면은 제명, 이게 아니면은 내년 1월 10일, 1월 6일에는 다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돈이고 난장판의 일들이 벌어질 게 지금 명확한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좀 대책이 없는 것은 참으로 창피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지금 당에서는 계속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것이고, 여기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게 이제 도돌이표처럼 계속 좀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일종의 이제 뭐 이준석 죽이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까지 지금까지 상황이 온 건 이준석 죽이기, 이준석 솎아내기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준석 대표는 좀비처럼 살아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더라도 계속 이준석 대표는 이제 법적인 그 판단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차라리 당을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새로 뽑아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형태로 갔더라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당을 안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냥 당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피로감도 느낄 뿐더러 국민의힘이 지금 어차피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슈도 많이 생기는 데다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또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들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버스가 앞으로 가면 이준석 대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준석 대표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 살아서 되돌아오는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초재선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당 상황과 관련해서 뭐 협조 요청 같은 건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눈과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얘기 한마디라도 안 했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초재선 입장에서 대통령하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도 아닐 텐데 전화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그만큼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내가 전위부대가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비대위 가기로 결정했는데 자꾸 거꾸로 중진들이 지금 오히려 아니다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초재선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반성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영남권 중심으로 한 초재선이 맨 앞장서서 지금 비대위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것도 또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이상 당이 거꾸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의 의지로 수렴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윤심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그 시각이 더 많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뭐 전화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SOS 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한 보도에 의하면 또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에게 상당히 좀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들리는 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이준석 대표를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 지금 뭐 성상납이라든지 아니면 접대라든지 아니면은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거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완전히 뭐 탈당 권고라든지 아니면 제명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겠다라는 게 뭐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 대통령실의 좀 생각과 판단이 아니냐, 그런 소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소송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5일날 전국위원회 의결을 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하고요. 9월 8일날 새로운 비대위를 추석 전에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인데 과연 그대로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확정적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여권에서 경찰이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셨지만 매우 위험한 얘기잖아요. 경찰 수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내용을 밝힌 바도 있고요. 이른바 뒷거래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무마해 주겠다. 당대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행안부 경찰국 만들 때부터도 나왔던 우려이기도 한데 이게 진짜로 맞다고 하면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성상남 문제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기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고 포괄일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도 포괄일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은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무리수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것 말고도 또 나오는 얘기는 비록 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관련돼 있는 여러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흘릴 거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단순히 여당 당대표 한 명을 내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정 운영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을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대통령 윤심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뭐 당 상황도 정리 안 되고 국정 운영 자체가 아예 뭐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장 소장님께서 이제 거론하신 그런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직은 이제 풍문을 그럼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그것이 소문.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민심 위반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그 의견이신 거고 지금 이게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이제 입장 표명을 오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제 예고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언행에 대해서 강력히 구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네.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예. 존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가지고 징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9월 28일 날 윤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윤리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징계보다 더 무겁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6개월 정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당원 7개월 정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탈당 권고라든지 제명과 같은 강력한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저렇게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기본적으로 정치할 수 없을 거예요. 탈당 권유를 했는데 탈당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열흘 안에 다시 해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어떠한 외부 세력의 힘과 논리와 뜻과 의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그 상대로 좀 진행되고 있었던 그 경찰의 수사는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되니까 이달 중에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혐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 결정문에 이제 쭉 적시할 가능성은 있는 걸로 지금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보도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여권 내에서 있겠죠. 예. 그렇게 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던 것처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기대와 바람이 저는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TK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려면요. 최소한 뭐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고 그때 사용했던 표현 그걸 넘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리위가 경고를 하는 시점부터 그 이후에 추가 행동이 있어야 징계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그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하듯이 TK 가서 이른바 TK 적자라는 거 계속 강조하면서 그 유승민 의원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TK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는 그 마음을 이준석이 잡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지금 발언도 거칠지도 않고 언론 인터뷰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전에 양도구역 뭐 개고기 발언했다고 그거 가지고 징계하면 그게 또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또 가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죽이기 하면 할수록 이준석은 좀비처럼 살아난다니까요. 이 수렁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빠져나올 건지 지켜보는 뭐 장수장도 얘기하셨지만 여권 내부 인사들도 답답하고 뭐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저도 답답한 이런 일들이 알겠습니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이 검찰이 이제 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대표의 휴대폰에서 이 전쟁입니다. 이런 그 문장이 이제 포착이 됐죠. 올 것이 왔다. 이런 어떤 그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프레임을 거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거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 당시의 후보가 국감장에 나가서 백현동과 관련된 증언을 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지금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 백현동 이거 허가 내줄 때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 그거랑 저는 김문기 당시 1처장을 잘 몰라요. 그것이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이러한 프레임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나가셔가지고 조사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어떤 사안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이 야당 당 대표를 소환을 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중에 국정감사 때 국회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혼날 거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 프레임에 얽히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는 그냥 묻어두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도 너무 뭐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지 말고요.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받고요. 해명하고 혐의 없으면은 그냥 무혐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도 못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검경의 수사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요. 네. 이제 소환 통보된 거는 이제 첫 소환 통보고 앞으로 이제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제2의 조국 사태 만들면 안 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니까 반발하면 할수록 검찰이나 이런 프레임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사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한 번에 뭐 소환 조사에 응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로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쭉 계속 수사가 진행될 때 그러면 당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까지 같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대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민생 챙기기도 바쁜데 수사할 거 있으면 당당히 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사할 거 있으면 또 계속 바쁜데 사람 왔다 갔다 하라고 하지 말고 빨리 수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사 받을 거 있으면 받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경찰이 사건 송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물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흔히 이제 한동훈식 그 어떤 검찰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도둑놈 때려잡겠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여권에서 거대 야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당 당대표 선출된 지 나흘밖에 안 됐어요. 안 됐고 지금 이제 정기국회 딱 들어간 시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런 혼란이 발생하는데 이 시점에 소환 통보 딱 해서 검찰 총사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야당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면 전환용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이재명 대표 아들 지금 대학 입시 부정 입학 의혹 제기했던 국민의힘 60명 넘는 의원들 무혐의 처분했던 거 아닙니까? 명백한 그거는 사실의 영역으로서 허위사실 공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종상향 문제 몇 번 공문 보냈는데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그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감정에 관한 문제고요. 김문기 처장의 경우에도 성남시 처장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에요. 골프 친 사진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몇 명이 친 건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